12월 이전에 코드 있으신 분. 오늘 강의하는 두 분이 한 분은 2002년 12월에 위촉되셨고요. 한 분은 2024년 12월에 위촉됐어요. 그런데 예, 오셨군요. 잠깐 심호흡이라도 하고 계세요. 지금 저분이 2002년 12월에 위촉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곧 들어오실 이사영 부지점장님이 2024년 12월 15일 위촉이에요. 근데 이 두 분이 둘 다 부산에서 활동하는데 부산에서 일을 너무 잘하세요. 23년 12월 달에 우리 공민호 단장님이 지점장을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로얄 파트너셨고요. 로얄 파트너로서도 일 굉장히 잘했는데 뉴 세일즈 모델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얻고 영업과 조직을 같이 하는 게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시작하고 2024년 1월 달에 조직을 보니까 41명이었습니다. 아마 2024년 1월 달에 지점장님들 중에서 41명대 조직을 갖고 있던 분들 꽤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공민호 단장님은 조직이 한 150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업단장이 돼 있고요. 그 사이에 지점도 정상 분할을 했고요. 올해 10월 1일자로 A1 지점이라는 지점을 정상 분할했는데 정상 분할한 지점의 지점장님도 또 로얄 파트너였어요. 그리고 그 성장의 동력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잠시 뒤에 같이 세트로 강의할 예정인 이서영 부지점장이라고 그분이 24년 12월 15일 위촉이라고 했잖아요. 정확하게 13차월인데 아직 12월 15일이 안 됐으니까 365일은 안 됐어요. 근데 그 사이에 부지점장을 시작하고 12월 1일자로 또 팀 정상 분할을 했어요. 본인 자팀 포함해서 한 50명 정도 됩니다. 1년 사이에 정말 많은 것들을 해내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서울에 강남타워에 있던 많은 지금 독립본부가 된 지점들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면은 아, 그러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부산에서 일어나고 한때는 서울 말고 지방은 조금 경기도 침체됐고 조직 빌딩하기 쉽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웬걸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부산에서도 이렇게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모셨어요. 예전에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1964년 2월 7일에 미국에 남자 몇 명이 도착했거든요. 그때 미국의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비틀즈. 비틀즈가 JFK 공항에 와가지고 영국에 있던 비틀즈가 미국을 완전히 비틀 매니아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세대가 가면서도 계속 회자가 됩니다. 똑같아요. 부산에서 강남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드리는데 똑같이 들으면서 누군가는 인사이트를 얻을 거고요. 또 누군가는 아 그냥 하고 좋다고 끝날 건데 인사이트 얻은 사람이 역사를 만듭니다. 우리 공민호 단장님은 이 앞에 화두가 있듯이 조직을 성장시키는 7가지 질문이라는 테마로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이서영 부지점장님은 13차월 동안에 본인이 조직을 빌딩해왔고 성장해왔던 좌충우돌 성장기라는 스토리로 말씀드릴 겁니다. 저 멘티에 지금 막 들어오신 분 있죠? 네, 이서영 부지점장이십니다. 자, 먼저 공민호 단장님부터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일단 늦어서 죄송하고요. 바로 시작할게요. 시간이 너무 초과돼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을 성장시키기 위한 7가지 질문이라는 주제로 제가 한번 이전에 도입 강의 좀 많이 했지만 또 조금 다르게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죄송한데 여기 SL님들입니까? 네, FC님들입니까? 돌고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습니까? 사람이 돈을 법니까?
어때요? 돈이 돈을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이 돈을 버나요? 사람이 돈을 버나요? 둘 다. 아, 그렇죠. 둘 다죠. 제가 대학 다닐 때 1학년 2학기 때 이제 저 경제학과를 나왔는데 경제학사라는 과목을 할 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돈을 버나 돈이 돈을 버나 사람이 돈을 버냐고 손을 들은 사람들한테는 어, 약간 교수님이 순진하다는 뉘앙스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순진한 생각이다. 돈이 돈을 버냐는 거는 우리가 1학년 2학기 때니까 교수님이 벌써 세상에 물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둘 다 맞는 얘기죠. 개인의 노동이고 시스템인데 자본주의에서 돈은 결국 시스템이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의사와 사업가를 비교할 수 있어요. 의사는 해외여행을 가면 병원을 돌릴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돌리죠. 변호사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전문직 자영업자들은 지가 움직여야 돼. 본인의 노동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에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그쵸? 병원 의사가 현행법상 강남에 병원 하나, 부산에 하나, 인천에 하나, 대구에 하나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의사는 한 군데 소속이 되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자신의 노동을 기반으로, 노동이라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자신의 전문적인 능력을 기반으로 돌아가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근데 사업가는 어때요? 공장을 크게 직원들 300명, 500명씩 돌리는 사장님은 본인이 어디 해외에 골프 치러 가도 공장은 어때요?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본인을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어쩌면 우린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FC 잡은 저는 2013년에 로얄이었거든요. 2002년에 입사해서 10년 가까이 FC, 10년 가까이 로얄 파트너 하다가 지금 이제 지점장을 하는 건데 조직 비즈니스가 저는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FC 잡은 내가 아무리 계약을 잘해도 내가 멈추면 그걸로 종결입니다. 그죠? 내가 아무리 계약 능력이 뛰어나도 내가 일주일 동안 해외여행 다니는 동안에는 난 계약을 할 수 없어요. 그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FC가 대면하지 않고 계약하는 건 어때요? 불법이에요. 그죠? 우리가 뭐 사실 옴니를 보내고 하지만 한 번이라도 얼굴 봐야 되거든요. 결국 FC 비즈니스는 FC 잡은 내가 움직여야만 하는 잡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조직 비즈니스는 어떤가요? 그죠? 우리가 트립을 가건 뭘 하던 제 조직은 또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당신은 전문직 자영업자 수준에 만족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영업을 잘해. 내가 계약을 창출하는 능력이 좋아. 근데 계속 그걸로만 갈 거냐는 거죠. 한 번쯤 생각하셔야 된다. 더 큰 꿈을 꾼다면 FC잡에 조직 비즈니스를 더하라.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얼마 되셨어요? 저 이제 2개월. 여기 질문하기가 몇 개월이래요? 다 있죠. 너무 죄송합니다. 몇 개월이시죠? 20년. 19년, 20년. 죄송합니다. 여쭤봐도 될까요? 예. 저는 23년 3개월 있었거든요. 필드의 호칭 중 딱 하나만 바뀌었어요. 뭘까요? 우리가 쓰는 호칭, FC, ESL, 지점장, 단장 이런 호칭들 있잖아요. 영어로 쓰는 호칭들. 뭐만 바뀌었을까요? 예? SM이라는 호칭만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나요, 지금? ESL이에요. 원래 뉴 세일즈 모델이라는 게 도입되기 전에 FC는 뭐였나요? FC였어요. 파이낸셜 컨설턴트 똑같았어요. 브랜치 매니저, 지점장이라는 타이틀도 뭐였어요? 브랜치 매니저 그대로였어요. 단장은 엔터프라이즈 매니저 그대로. 근데 SM만 바뀌었어요. 저는 그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뭘까라는 생각을 한참 했어요. 왜 이걸 바꿨을까? 왜 바꿨을까요? 죄송합니다. 이게 안 먹히네, 살짝. 네. 어? 예. SM이랑 호칭이 ESL로 바뀐 겁니다. 그죠? 저는 ESL일 때 로얄 파트너였어요. 그죠?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이상현 지점장님은 익제큐티브 파트너 ESL을 하시다가 얼마 전에 10월달에 지점장이 되셨어요. 그리고 저희 지점에 김현석 ESL이라고 1팀 부지점장님이신데 그분은 시니어 파트너의 타이틀을 같이 가져가요. 무슨 말이냐? ESL로서 혜택도 있지만 파트너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SM은 어땠나요? SM 파트너 할 수 있었나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했었다고. 왜 이걸 열었을까요? 방점이 계약에 있을까요? 도입에 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SM은 파트너 할 수 없다는 얘기는 뭐냐?
왜 ESL로 변경했을까? 첫 번째 포인트, 영업 잘하는 파트너에게 도입을 통한 조직 비즈니스의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회사의 관점이 그거예요. 그죠? 예전에 우리 회사가 변화하기 위해서 어디선가 컨설팅을 받았다고 합니다. 꽤 많은 돈을 들였겠죠. 원래 회사 컨설팅이라는 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그 결과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10년, 15년, 20년씩 계신 교찬 분들이 아직도 우리 SME요, SME로 와보세요 이런 얘기하면 조용히 불러가지고 말씀드려요. SME라는 호칭 쓰시면 안 된다. 시스템이 바뀐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여전히 SME라는 호칭을 쓰세요. 잘못된 겁니다. 그죠? SM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이 사람은 계약을 안 하고 밑에 조직만 관리하고 그냥 매니지먼트만 하는 사람인 거예요. ESL을 왜 바꿨을까요? 파트너들도 도입하라는 거예요. 왜 이 executive 파트너, 로얄 파트너 이런 분들도 도입을 할까요? 열어놨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꿈을 꾸었던 거예요. 지금 약간 깨졌는데 제일 위 왼쪽에 있는 이 양반. 포인트가 좀 바뀌었네. 이 양반. 빳빳하게 서 있는 분. 마라토너, 아마추어 마라토너예요. 콜린 LJ옥이라는 사람인데 자기 조직 250명 사진 찍은 거예요. 2013년, 2014년에 제가 이걸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거의 꿈을 꾸기 시작했던 거예요. 2014년. 제가 2002년에 입사해서 2014년이면 MDRT는 한 10년, 11점 하던 때였거든요. 근데 저 사진을 보고 멋지다. 나도 MDRT 20년쯤을 하면 내 영업, MDRT, COT 정도 하면서 내 조직을 50명, 100명, 150명, 200명 만드는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 녹화돼서 좀 부담스럽지만 팩트를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저걸 꿈꿀 때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때가 되면 회사를 나가야 되겠다. 왜냐? 당신은 매니저와 계약하는 분위기, SM은 파트너를 못했다니까? 그런 시대 분위기니까 때가 되면 내가 나가서 제일을 차리든 제일을 가든 왜냐하면 우리 회사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때가 되면 2017, 18년쯤에 이제 좀 준비를 할까라고 솔직히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회사가 바꾼 거야.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 짐을 싸다가 풀었어. 여기서 하면 되겠다. 왜? 회사가 판을 바꾼 거잖아요. 저는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전혀 그런 생각 못 하시겠지만 저는 이게 보험업계의 혁신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뉴세일즈 모델은 혁신이에요. 왜? 기본적으로 여러분 잘하는 사람이 우리끼리 얘기해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과격하게 지점에 보면 1차로도 있고 로얄도 있죠. 25년, 30년 로얄도 있죠. 1억 걸어놓고 10억 걸어놓고 오늘부터 2달 동안 제일 많이 도입하는 사람한테 돈 준다면 누가 가져갈까요? 장담할 수 있어요. 로얄이 가져갑니다. 왜?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이 탁월하거든. 인정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계약을 한다는 건 뭐예요? 상품을 세일즈하는 겁니다. 맞나요? 동의하실 수 있죠? 계약을 잘하는 건 뭐예요? 상품 세일즈를 잘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도입을 잘한다는 건 뭘까요? 뭘 잘해요? 직업을 잘 파는 겁니다. 이 직업을 그럴듯하게, 그렇다는 표현은 그렇다. 어쨌든 잘 포장해서 판매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군가한테 뭔가를 판매하는 직업이 그렇지 않나요? 부부들 생각해 보세요. 부부끼리도 뭔가 설득하는 일이 있다고요. 뭔가 내 생각을 판다고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1년차 때 이제 제 고등학교 동기 중에 아무튼 잘 나가는 친구가 있었는데 행시 붙어가지고 장관의 이게 수행비서였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저녁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야, 근데 장관님 하시는 일이 뭐야? 근데 그 친구의 말이 걸작이었어요. 너하고 똑같이, 너하고 똑같이. 야, 난 세일즈맨인데? 그럼, 너는 상품을 팔잖아. 너 보험 상품 팔지. 장관님은 정책을 파는 거야.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세상 일의 원리가 비슷해요. 무슨 말이냐? 지점에 도입이 잘 되려면 누굴 터치해야 돼요? 1, 2, 3차월, 5차월, 10차월, 13차월 이하 터치해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파트너, 일 잘하시는 분들을 설득해야 돼요. 그분들 입장에서 왜 도입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죠? 그게 셀링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뉴세일즈 모델은 MDRT 이상의 고실적을 하면서 동시에 조직을 무한 성장시킬 수 있는 보험업계 혁신적인 모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 참 이게 녹화가 되니까 좀 부담스러운 얘기인데 2011년 당시에 이제 라이언 파트너였어요. 라이언 커뮤니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한 2, 3년 했거든요. 그 자리에서 이제 보통 뭐 사장님, 부사장님 오시는 자리고 약간 옛날에는 우리가 외국계 보험회사다 보니까 버즈 문화가 많았어요. 이게 서로 얘기 나누는 사장님들도 계시고 부사장님 계시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SM이 아니고 FC가 도입을 하면 FC에게 금전적인 보상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세게 말씀드렸어요. 무슨 말이냐? 제가 첫 도입이 3차 올 때였어요. 3차 올 때 대기업에 멀쩡히 다니는 친구가 아직도 그 친구의 와이프는 저를 미워해. 그 친구가 대기업 멀쩡히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한 3개월 일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잖아요. 친한 친구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야 어때? 막 수당 설명해주고 괜찮다 해보자 같이 재밌겠다. 그 친구는 멀쩡한 대기업 때려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가 2년쯤 됐을 때 이 친구가 라이언이라는 걸 하고 당시 2년 만에 되거든요. SM을 준비해서 그때는 또 두 명인가를 뽑아야 됐었어. 그래서 한 명을 또 내가 내 계약자 만나가지고 설득해서 데려왔어. 두 명을 뽑았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두 명을 뽑았어. 그래서 제가 뉴 세일즈 모델이 도입되기 전에 네 명쯤을 뽑았어요. 네 명 뽑는 동안에 저에게 회사가 준 금전적인 보상이 얼마일까요? 얼마일 것 같아요? 제로예요. 없었다니까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냐면 살짝 억울한 감이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3차 올 때 친구를 뽑았잖아요. 이 친구는 저하고 고등학교 친구야. 당시 우리 SM 부점장님은 누구? 고등학교 선배님이죠. 그것도 15년이나 선배님이죠.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 친구가 들어왔는데 모르는 거 있으면 우리 저 선배님한테 물어볼 수 있을까요? 편하게?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저한테. 하루에 12번도 더 전화가 와. 야, 이거 계약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고지해야 되냐? 어떻게, 야, 감기인데, 야, 무슨 감기인데 고지해, 고지하지 마. 이런 얘기를 계속 그 친구하고 했던 거예요. 또 힘들면 내가 술도 한 잔 사주고, 그죠? 어, 이제 갈 데 없다고 한 8개월 정도 됐을 때 둘이서 손잡고, 메디컬 센터 타고, 옛날에 그런 거 유행했었어요. 메디컬 센터도 타고, 유치원이 돈이 많다고 창원 시내 유치원 다 돌아다니고 이랬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친구를 출발하고 키웠는데 나는 생긴 일이 없잖아.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물론 제가 이 맡기진 않았겠지만 지금은 어때요? 준다니까요. 도입 성과 수수료를 주잖아요. 저게 굉장히 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다단계 회사가 아니에요. 보상이에요, 보상. 기본적인 자본주의의 철학이 뭐예요? 하는 만큼 보상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본주의 기본 개념이 뭐예요? 인센티브거든요. 인센티브. 왜 인센티브를 줍니까?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죠? 도입 성과 수수료 8에서 10% 모든 도입자한테 준다는 게 방점이에요. 저는 모든 도입자. 무슨 말이냐? FC가 도입해도 주겠다. 맞지 않아요? 인정하는 거죠. 지점장이 도입해도 줍니까? 당연하죠. 그죠? 예전에는 그런 분위기 아니었거든. 그냥 모든 게 SM 거였다고. 그죠? 근데 지금은 나눠놨잖아요. 이게 좋은 철학이다. 회사의 제도가 바뀌는 거를 저는 보면서 정말 저는 회사에 감사하는 부분이에요. 회사가 나은 방향으로 간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뉴스에이지 모델의 핵심은 뭐냐? 누구라도 계약을 해서 돈을 법니다. 맞나요? 그죠? ESL님들도 계약하시고요. 지점장님, 근데 지점장이 되니까 계약할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누구라도 도입해서 돈 벌고요. 그죠? 도입해서 돈 벌고요. 세 번째, 지점장, 단장, 사업본부장, 독립본부장으로 무한 성장하면서 돈을 법니다. 저는 이 시스템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회사에 감사하는 부분이에요. 독립본부장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치프 독립본부장이 있어요. 독립그룹장. 독립그룹이 얼마 전에 생겼죠. 저는 회사가 원래 로드맵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건 뭐 제가 전혀 확인 안 해서 모르겠으나 원래는 뭐까지 있었는지 아세요? 독립본부장까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독립그룹의 개념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회사가 계속 열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매력이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 그냥 뭐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제가 2년쯤 하다가 당시 지점장님께서 이상하네. 부지점장님도 고등학교 선배님이셨는데 지점장님도 고등학교 선배님이셨어. 어쨌든 그분이 저를 1년 반쯤 됐을 때 부르셔가지고 매니저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고민을 한참 했어요. 근데 옆에서 지켜봤죠. 한 번도 생각 안 하다가 라이언을 곧 할 건데 SM을 하는 건 어떻겠냐라고 고민을 시작했어요. 그걸 좀 구조를 봤죠. 지점장님의 모습, 본부장님의 모습 이런 모습을 봤어요. 죄송한데 그러다가 제가 안 하기로 한 거예요. 왜냐? 티오가 너무 없어 보여. 자리가. 지점장이 된다는 건 보세요. 30 초반에 지금 매니저에 도전해서 지점장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여러분 그래도 꿈이 있는 사람이면 뭘 생각하겠어요? 본부장 이런 거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그게 안 될 것 같은 거야. 내가 옆에서 보니까 왜? 티오가 없어 보여. 빡셔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니겠다. 근데 저는 왜 이게 지금 들어오신 분들한테 메리트가 있냐? 한도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같이 들어오신 분하고 경쟁하지 않는다니까 내가 맞춰지면 가는 거라니까요. 그죠?
ESL로 가고요. 조건 맞춰지면 지점장 가고요. 옆에 같이 들어온 사람이 지점장이 먼저 나가면 나는 못 간다. 이런 게 없다니까요. 얼마나 무한 경쟁 시스템에서 좋은 시스템이냐고요. 이게. 그죠? 옆 사람하고 경쟁해야 되면 필요 없는 일을 해야 돼요. 회사에서. 그게 뭐예요?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일반 제가 드라마를 보진 않았지만 요새 그 김 부장인가 그 드라마 약간 그런 거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라인 쓰고 줄 쓰고 모든 회사 얘기하면 그런 거 반드시 나오거든. 정치적인 행동을 해야 되고 아부도 해야 되고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회사는 그런 게 없다니까요. 너무나 투명하고 멋진 시스템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 도입이 정말 돈이 될까요? 이런 얘기 고참들이 많이 하세요. 도입이 돈이 되나요? 보실까요? 자, 나홀로 FC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0달 동안 일을 했고요. 어, 제가 도입한 사람입니다. CMP가 5,600. 제 ESL 때 마지막으로 도입하신 분이네. CMP 5,600이 있어요. 수당이 얼마 정도 될까요? 도입은 하나도 못했어요. 도입하라고 내가 100일 가까이 매일 이기는데 도입이 안 됐어. 몇 명 실명이 안 됐어요. 소득은 5,200이었어요. 그 사람이 몇 달 있다가 괜찮죠? 네. 소득이 10달 동안 5,200이면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30 초반이신데 더블 FC라는 사람이 몇 달 있다가 입사를 했어. 이분도 제가 오자마자 한 달 동안 계속 가스라이팅을 했어. 그래서 3명을 뽑았고요. CMP 얼마 했어요? 3,900 했어요. 3명을 뽑는 동안에 이 3명의 실적은 별로였어. 하지만 이분이 받는 소득은 보세요. 우리 소득이 뭘로 결정돼요? CMP로 되죠. CMP 5,600이 5,200을 받았으면 이 3,900은 얼마쯤 받아야 될까요? 3,600 정도 받으면 맞아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 얼마 받았을까요? 7,200. 무슨 말이야? 이 3명을 도입한 대가로 회사가 준 돈이 얼마? 7,200이에요. 그죠? 도입의 실적, 이 피도입자 3명 실적은 나이스했냐? 아니에요. 평범했어요. 10달 동안 216만 원. 거의 뭐 저 연금 같은 거 이게 별로 환산도 안 높은 거였고요. 월락 28만 원, 3개월 동안 한 명 일했고요. 한 명은 심지어 오자마자 살짝 아무튼 집에 가셨어. 오자마자 집에 가셨어. 네. 이렇게 세 분이 이런 실적이에요. 근데 경제지표가 얼마? 무려 3,600이에요. 도입이 돈이 됩니다. 특히 저처럼 그래서 제가 그냥 좀 뭐 거친 얘기지만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 들어오시면 인간적인 부탁이 하나 있다.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자, 우리가 교차라는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보험의 의욕이 뿜뿜하는 사람들은 손해보험을 무조건 달라고 한다. 하나 부탁하고 싶은 건 1년 동안 안 땄으면 좋겠다. 왜요? 딸 수 있잖아요. 그래, 딸 수 있지. 그리고 네가 보험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는 것도 좋아. 하지만 BI 보너스라는 건 신인에게 주는 보너스는 1년 동안 주는 거야. 그 1년 동안은 여기에 집중했으면 좋겠어. 나는 이 판에 들어온다면 내가 다시 30살로 돌아가서 지금 이 판에 들어온다면 1년 동안은 죽기 살기로 뽑을 거야. 10명, 20명, 30명 뽑을 거야. 그럼 그 밑에서 쭉 따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교차라는 건 1년 이후에 따도 돼. 왜? 그때는 보너스 안 나오거든요. 그때 하라고.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려요. 사람들이 들어오면 의욕이 뿜뿜해서 얘기해요. 교차라는 거 해야 되지 않나요? 저는 조용히 불러서 얘기해요. 그죠? 부심장 의견하고 충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철학은 그거예요. 왜? 돈이 되니까요. 그죠? 돈이 되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까? 이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BR 보너스 1번 대학 보너스 나오고요. 밑에 뭐예요? 도입과 타이틀에 따른 보너스 쭉 나오죠. 하자마자 첫 달부터 800 CMP를 넘기고 때에 맞춰서 2명 그죠? 오자마자 2명 오시고 GSL 승급, SSL 승급, BSL 승급 이렇게 쭉 풀로 다 받으면 얼마인지 아세요? 계산해 보셨어요? 네, 베스트로 달리는 1억 2천입니다. 1억 2천. 보너스만 1억 2천이라니까요. 저도 도입할 수 있어요. 저도 계약할 수 있어요. 3년, 5년, 10년 된 파트너들도 계약할 수 있어요. 이거 있어요? 없어요. 이거 있어요? 없어요. 동일한 조건인데 이런 혜택을 쏴준다니까. 지금 1억 2천을 받아야지 무슨 손해보면 교차를 따고 있어. 잘못된 거예요. 혹시 하고 있다면 따셨다면 할 수 없고 쳐다보지 마세요. 정말 쳐다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BI와 뉴세일즈 모델을 어떻게 설명할까? 자, 도입을 통한 성장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탑2를 향한 의지. 저희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이제 그 BI 보너스와 뉴세일즈 모델로 인해서 우리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죠.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회사가 이렇게 많은 돈을 왜 줄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어떤 이제 그 철없는 분은 이런 얘기하죠. 다 많이 주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우리가 월등하게 많이 줍니다. 교보, 매트 다 가서 비교해 보세요. 다 설명 들어보고 오세요. 우리가 제일 많이 줄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드릴까요? 글쎄요, 회사는요, 원래 저는 ING 생명이라는 시절에 입사를 했는데, 이 네덜란드 회사가 돌고 돌아, 어쨌든, 현재는 신한금융이 인수를 했습니다. 보세요. 당신이 의사결정권자라면, 당신이 대표이사라면, 신한금융의 결정권자인데, 이 신한라이프를 인수할 때, 인수해놓고, 방치할까요? 이 회사만의 목표를 세우고 도전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목표를 세우겠죠. 그래서 생명보험업계를 들여다봤습니다.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 판에서 우리가 성장할지 고민을 했겠죠. 그러면 우리 이런 얘기 있어요. 경영학 교과서 나오는 뻔한 얘기 중에 시장에서 1등 또는 2등이 되면 어때요? 먹는 게 많아져요. 이문이 많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등 아니면 2등 전략을 쓰거든요. 보통의 회사들은. 그래서 탑이 되려고 해요. 아마존이 초기에 엄청난 마이너스를 감수하면서 시장에 많은 돈을 때려부었잖아요. 왜요? 1등을 하려고. 쿠팡 마찬가지죠. 1등을 하려고. 요즘 말이 많지만 1등 전략이거든요. 1등 아니면 2등 전략이에요. 근데 업계를 들여다봤더니 부동의 1등이 어디예요? 삼성생명. 2등은요? 하나생명. 3등 교보. 4등이 어디예요? 신한라이프예요. 시장 점유율을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예요? 2등하고 거의 배 차이 나요. 그죠? 우리가 2년 전 기준으로 한 7.8% 정도면 거기가 15% 정도? 이런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는 고민을 했겠죠. 1등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그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럼 회사는 전략이 뭐겠어요? 2등을 하자. 그래서 회사는 탑2를 향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삼성을 들여다봤더니 쪽수가 몇 명이에요? 4만 2천 명이에요. 3만 명이 넘어. 그죠? 우리는요, 1만 명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생산성을 들여다봤어요. 업계에서 생산성 1등은 어디예요? 우리예요, 우리. 시아라이프가 업계에서 독보적인 생산성 1등이야. 자, 그러면 쉽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1만 명쯤 있다고 칩시다. 1만 명쯤에서 인당 100만 원씩을 하는 조직이에요. 100만 원까지는 안 가지만 100만 원 조직인데 당신이 대표이사라면 두 가지 선택,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1번, 1만 명에서 100만 원씩 하고 있는데 이 100만 원을 200만 원 하는 체력을 끌어올린다. 죽으라고 교육시키면 좀 올라가겠죠. 올린다. 2번, 1만 명에서 100만 원 실적을 하니까 1만 명을 2만 명을 늘린다. 어느 게 빠를까요? 당신이 CEO라면 어떤 결정을 할까요? 두 번째, 1만 명을 2만 명을 늘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게 빠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돈을 쓰는 거다. 당신이 잘할지 안 할지 모른다. 회사는 당신이 잘할 거라고 기대하고 돈을 쓰는 게 아니다. 근데 왜 이 돈을 쓰냐? 이렇게 많은 돈을 써야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거고 그러다 보면 누군가는 잘할 것이라고 회사는 믿기 때문이다. 그러니 당신한테 투자를 해주는 것이다. 해보셔라.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저는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냥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제 고등학교 15년 선배님이 처음에 부지점장이셨잖아요. 네, 그분이 이제 지점장이 되셨어. 저희하고 다른 지점으로 지점장이 되셨어. 네, 그분이 이제 부산에 계시고 전 창원에서 일을 했는데 그분께서 쭉 이제 가끔 소통을 하다가 그 선배님이 오늘 전화가 오셨어요. 친한 친구분인데 친구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그 친구분의 아들이 대학도 중퇴하고 이런저런 일을 전전긍긍하고 있었대요. 카드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대학도 그만두고. 근데 애가 똑똑하다. 또릿또릿하고 재주도 좋고 말도 잘하고 여러 가지가 뛰어나다. 근데 창원에서 부산까지 출근시키기가 좀 뭐하니 너희 지점으로 보낼 테니 제가 이제 로얄 파트너였을 때거든요. 보낼 테니 케어를 해라. 알겠습니다 해서 와서 지냈어요. 저보다 13살 어리지만 저한테 형이라고 부르고 정말 잘 지냈어요. 재밌는 친구예요. 말도 잘하고 예, 모든 게 좀 하와이 서머인가 갔을 때 막 미국 사람들 앞에서 싸이 춤도 추고 되게 막 재기발랄한 친구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일은 어때요? 좀 성실함이 있어야지. 근데 조금 이제 약간 게으른 거야. 어쨌든 그래서 일을 하다가 도저히 이제 고만고만 하니까 몇 년이 지나서 저한테 형님 죄송한데 저는 이제 그만둘게요. 도저히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 호상아 고생했다 하고 이제 그만뒀죠. 그만두고 나서도 일을 이제 통화를 하니까 소통을 하니까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만두고 나서 뭐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딱히 없잖아요. 뭘 했냐? 이제 몇 년 전입니다. 한 7, 8년 전일 거예요. 얘가 타는 걸 되게 좋아해. 아마추어 자동차 경주도 가는 거예요. 조그만 차로. 이런 걸로 이제 드라이브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냥 오토바이 배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업체에 들어가가지고. 배달 일을 하다가 이게 한 10달 정도 일하니까 이게 구조가 보이더래요. 요걸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거 내가 차리자. 조그맣게. 그래서 지가 하나 차린 거야. 어.
옆에 동생들 한둘이 붙들고 차려가지고 맨날 그 뭐죠? 일명 찌라시 뿌리면서 영업도 다니고 그죠? 업체들 하나 그 좀 거래 트면 관리하고 막 이러면서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뭐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진 거야. 코로나 터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배달 업체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그래서 정말 막 미친 듯이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나한테 전화가 왔어. 점심 먹지. 갔더니 식당 앞에 예쁜 하얀 그 아우디 A7 1억짜리 차 있잖아요. 그게 있는 거야. 샀다고 자랑하는 거야. 형, 나 성공해서 이거 샀어. 막 이렇게 그 얘기 듣고 하는데 그 친구하고 어느 날 부부 동반해서 식사를 한번 했어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돈도 벌어서 결혼도 하고 이래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이 친구가 얼큰하게 술을 마시다가 취했는지 취해서 그랬을 거예요. 취했는지 이러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한테 나는 민호 형한테 세상의 원리를 배웠다. 사업의 원리를 배웠다. 민호 형을 통해서 옆에서 고객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접점을 만들고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매출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지 난 옆에서 봤다. 정말 내 사업의 성공의 원인은 민호 형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 친구를 통해서. 무슨 말이냐? 저는 이 얘기를 후보자들한테 가끔 얘기합니다. 당신이 여기서 실패해도 상관없다. 당신 인생 100세다. 100세를 살 건데 여기 1년, 2년을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근데 내 아는 이 지인은 이런 얘기를 했다. 내가 잘난 게 아니다. 이 시스템에 들어오면 이 보험회사라는 곳에서 세일즈라는 걸 통해서 당신은 당신 인생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그러니 여기다가 1년, 2년 투자를 해보자. 근데 1년 동안 회사는 돈을 깔아주고 있다. 얼마나 멋지냐. 당신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그지? 그러니까 무자본 창업이다 보니 당신은 여기서 한번 투자를 해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팀장 역시 영업 도입을 했다는 얘기고요. 조직의 무한학자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무자본 창업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인생 역전이 이런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얘기로 도입을 하십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제 말씀도 있고 또 누군가의 도입 CIS 내용도 있고 다 좋은데 여러분만의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 한번 읽어볼게요. 잠시만 읽어주실 수 있나요? 한번 읽어주시죠. 신영복 선생의 글에는 이런 게 많습니다. 떡신자와 창신꼬마라는 개별적 경험을 통로로 삼아 스스로를 변화시키려면 최종적으로 인간관계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보편적 결론으로 나아가는 서술 방식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독자의 공감을 얻는데 매우 효과적인 글쓰기 전략이라고 생각해. 네, 감사합니다. 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개별적 경험을 통로로 삼아 보편적 결론으로 나아가는 이런 방식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CIS를 상품 얘기를 하든 직업을 파는 어떤 도입을 하든 뭐가 핵심이에요? 내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왜 이걸 하는지. 그러면서 보편적 결론. 단순하게 지금 신한이라는 회사 들어오면 돈 많이 줘. 이 얘기가 포인트가 아닌 거예요. 내가 왜 이걸 선택했는지. 내가 왜 기존 일을 하다가 내가 왜 뭐에 끌려서 왔는지를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뭘로? 돈도 많이 준다. 이런 얘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비전이 있다. 이런 걸로 가야 돼요. 여기는 차별이 없다. 구조리라도 여기서는 보험사까지도 할 수 있다. 이런 멋진 회사가 어디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 대학을 중퇴했던 사람이 후보자로 오면 이런 얘기도 해요. 혹시 우리 신한라이프인데 신한금융이라는 회사, 신한은행이라는 회사도 있다. 신한은행에서 지점장 되는데 몇 년 걸리는지 아느냐. 저희 이제 창원에는 3층에 신한라이프가 있고 2층에 신한은행이 있거든요. 예, 신한은행 기업금융센터가 있거든요. 신한은행 가려면 요즘은 서울대 연고대쯤 나와야 돼요. 토익 900 이상 받아야 되겠죠. 그런 높은 스펙으로 신한은행 들어갑니다. 그럼 몇 시까지 일해요? 10시, 11시까지 일해요. 제 이제 친했던 대학교 3년 후배가 신한에 있어서 아는데 맨날 계약 하나 해보려고 초창기 때 전화하면 맨날 11시 퇴근이야. 얘는. 근데 이렇게 정말 고단한 삶을 살다가 언제 지점장이 돼요? 18년, 19년, 20년쯤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건물 밑에 보면 K5라고 뭐 나쁜 차는 아니지만 K5라고 은행 지점장차가 있어. 그죠? 그러니까 그래도 연봉이 얼마인지 알아요? 제가 알기로 1억 4천쯤에서 출발해요. 1억 4천에서. 1억 4천 정도 연봉에 K5 차 하나 받는 거죠. 근데 우리 회사에서 지점장은 2년 만에 될 수 있어요. 대학을 나와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다른 조건이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회사가 원하는 조건은 몇 가지가 있어요. 가동 30명 등등등등등. 그죠? 그러니 당신 인생을 도전해보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여러분 얘기를 좀 할 수 있으면 좋아요. 뭐가 됐든. 여러분 왜 여기 오신 이유가 다 있잖아요. 그죠? 어느 날 눈 떠보니 여기를 오셨겠지만 뭔가 끌림의 포인트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개발하셔야 돼요. 그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봉준호가 이런 얘기를 했죠. 봉준호 감독이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그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얘기를 해야 상대방은 설득이 됩니다. 그건 상품 세일즈든 예, 직업 세일즈든 마찬가지입니다. 여섯 번째, 제가 초창기에 실수했던 게 있어서 이 질문을 드려요. 계약의 골든룰, 도입의 골든룰. 질문입니다. 이차원이니까 딱 좋은 질문이에요. 한 번 상사가 안 된 고객을 계속 관리할까? 그만 만나고 다른 사람 찾는 것이 낫다. 무슨 말이냐? 오늘 가서 상담을 했어. 해보신 적 있죠? 계약 해보셨죠? 가서 상담을 했는데 힌트 말뜻 하다가 안 했어. 다음에 또 갈까요? 그만 만날까요? 계속 관리. 계속 관리한다. 그죠? 예, 죄송합니다. 질문하면 100에 99명이 이렇게 답을 해요. 그럼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릴까요? 아니겠죠. 보세요. 통계를 보니 이렇대요. 첫 번째 상담에서 계약할 확률이 몇 프로예요? 70%. 두 번째 상담에서 23%. 세 번 이상 찾아가서 계약할 확률이 몇 프로예요? 7%. 100건 중에 7건은 3번 이상 만난 거예요. 근데 시간은 얼마 써요? 50시간. 미친 짓이에요. 보세요. 내가 100억 매출 회사를 돌리는데 뭐예요? 7%, 7억 버는데 얼마를 쓰는 거예요? 내 자원의 절반을 쓴다니까?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딨냐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차월이 낮으니까 제가 강조하는데 오늘 가서 상담할 때는 세게 해야 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일 볼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강하게 얘기하고 설득해야 돼요. 설득 멘트가 책에 나와요. 근데 이걸 보고 내가 감탄한 게 이걸 보고 내 계약을 쭉 봤거든요. 맞아요. 보세요. 10년, 20년 선배 붙들고 얘기 물어보세요. 다 맞아요. 보험의 보자를 꺼낸 날 계약하는 거예요. 통화번호에 통짜를 꺼낸 날 계약하게 돼 있어요. 그죠? 내가 뭔가를 들고 간 날 계약하게 돼 있다니까. 그게 아니면 바로 버려야 돼요. 이해되세요? 계약을 하고 대신에 어 사이즈가 크다. 한 번쯤 더 할 수 있겠지. 그죠? 100만 원짜리면 한 번쯤만 더 하세요. 두 번째 상담. 그죠? 그렇게 되는 건데 그냥 초창기에 제가 실수했던 게 이거예요. 도입도 이렇게 했어. 수익 비용인데 도입은 어떨까요? 도입도 이런 마음이었어. 저는. 한 번 얘기 안 하면 안 쳐다봤거든.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냐? 도입은 나의 설득 때문이 아니라 뭐 변화된 상황이 글을 오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문득 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대망이라는 소설을 읽은 적이 있어요. 3년 걸려요. 3년. 읽지 마세요. 너무 오래 걸려요. 삼국지, 그러니까 일본판 삼국지예요. 거기에 보면 노부나가와 오다 노부나가, 도쿠가와 이에야스,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 세 명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노부나가가 이제 이 사람들의 성격을 보여줘요. 근데 이거를 도입하고 이거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오다 노부나가는 성격이 칼 같은 사람이에요. 미끈하게 잘생긴 장군이에요. 전쟁의 신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밖에 이제 신하가 묻습니다. 밖에 있는 두견새가 울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노부나가 이런 얘기를 하죠. 야, 울지 않는 새는 필요하지 않아. 새는 울어야 되잖아. 죽여버려. 필요 없잖아.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울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든 울게 해라. 어르고 달르고 회유, 협박 뭘 해든 설득해서 울게 해라. 세 번째 통일한 사람이죠. 일본 전국을 통일했던 도쿠가 이에야스는 인내의 화신입니다. 저 두현세가 울지 않으면 울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저는 이 말에 빛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계약 상담이든 도입 상담이든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죠? 어떻게 해서든 하기 위해서 그 순간 노력을 다하는데 상담 후 성사가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계약을 버리세요. 죽일 수는 없죠. 고객을.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그 고객을 잊어버려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계약. 그죠? 계약을 누르고요. 상담은, 도입은 지금 입사하지 않아도 관계를 관리해요. 언젠가 때가 되면 당신이 볼 수 있어요. 왜 제가 이걸 뼈저리게 느꼈냐면 제가 ESL 때 지점장 되기 전에 만났는데 이분도 저를 만나고 싶어요. 제가 책 쓴 게 있어요. 지금 이차월 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유튜브도 했었어. 그래서 이분이 저를 좀 좋아했었어요. 타사에 있는데. 그래서 너무 보고 싶어 해서 만났어. 근데 자기가 다른 회사로 옮기기로 했다는 거야. 이 회사 한 10년쯤 있었는데. 근데 옮기는 회사에서 자기는 두 번 다시 안 옮길 거래. 보험회사를 전전긍긍하는 사람들 보기 싫어서 자기는 딱 한 번만 옮길 거예요. 지금 그 회사가 좀 뭐 아무튼 A사였거든요. 몰라가고 있어서 옮겨야 되는 상황이라 딱 한 번만 옮긴다. 근데 당신을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거기를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래서 아쉽다. 하고는 난 그 사람을 까먹고 있었어. 근데 1년 뒤에 보니까 카톡을 어느 순간 뜨는데 생일이라고 뜨는데 회사가 바뀌어 있는 거야. 이런 젠장. 만났어요. 그래서 연락을 해서 자기가 내 생각 한 번 했대. 한 번은 했대. 거기를 갔는데 뭔가 처음 들었던 얘기랑 너무 다른 거야. 1년 동안 고생하다가 안 되겠다. 자기 밑에 조직도 좀 있어서 옮긴 거야. 내 생각 요만큼 해봤대. 근데 내가 그동안 어때요? 그때 연락을 전혀 안 했잖아요. 사람은 그죠?
관계를 맺는 동안 생각하게 돼 있고요. 우선순위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내가 두세 달에 한 번이라도 연락을 했더라면 뭔가 나한테 하소연하러 왔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뭔가 우리 신안의 비전을 보여줬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오지 않아도 관리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파레토 법칙과 롱테일러 법칙. 파레토 법칙이 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한 분한테만 묻는 습관이 있습니다. 파레토 법칙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세요? 이런 거예요. 상위 20%가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이게 대표적인 업종이 어디예요? 백화점. 백화점 명품관 보세요. 백화점이 8층, 10층 이렇게 있는데 1층에 뭐가 있죠? 명품관이 있죠. 이 명품관이 이 백화점 전체 얼마? 80%. 요즘 거의 90%씩 차지한대요. 이런 시대거든요. 근데 롱테일 법칙은 뭘까요? 작게 팔리는 수많은 제품이 모여 오히려 더 큰 시장을 만드는 개념인데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하루에 한 번 이상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네? 다이소도 맞고요. 보실 수 있는 거 폰에서. 예. 유튜브, 아마존, 유튜브, 넷플릭스. 넷플릭스는 상위 20%가 80% 차지하지 않아요. 탑 10, 탑 5 이런 거 뜨죠? 넷플릭스에. 걔들이 이 전체 매출의 80% 차지할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이 구석구석 숨어 있는 것들. 저는 이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영화 산업이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러봐요. 왜? 걔들은 딱 몇 개만 보라고 우리한테 강요하잖아. 근데 우리는 뭐 구석구석 찾아가서 넷플릭스에서 내 완전 개인 취향에 맞는 작품들을 어떻게든 골라내요. 그죠? 그리고 기가 막히게 걔들은 어때요? 넷플릭스는 나한테 뿌려줘요. 너 이거 좋아할 것 같은데? 그죠? 유튜브 마찬가지죠. 뭐 하나 검색하면 계속 뜨잖아요. 나의 취향을 저격해요. 그래서 옆에서 기차 타고 옆에 다른 사람 유튜브 하는 거 보면 정말 내가 1도 보지 않을 것 같은 걸 본다니까요. 이렇게 다양화되는 시대에는 롱테일 법칙이 맞아요. 근데 왜 이걸 말씀드리냐? 금융회사는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우리 회사는. 보험업은요? 보험회사는 롱테일일 것 같아요? 보여드릴게요. 7, 8, 9월. 10월 달에 저희가 지점을 분할해서 7, 8, 9월 실적을 가져와 봤어요. CNP 알죠? 예, CNP가 저희가 7월 달에 3억 1천을 냈습니다. 상위 20%. 저희가 150명 가까운 조직인데 쉽게 말해서 30명 정도죠. 30명 얼마 있을까요? 저 3억 1천에서 얼마를 담당했을까요? 1억? 1억이면 3분의 1이다 그죠? 그 정도? 1억 5천이면 50%다 그죠? 그 정도? 실제로 얼마 있을까요? 다른 집 다 비교해도 전 비쌀 거라고 확신해요. 얼마 있을까요? 70%? 2억? 2억 8천이었습니다. 91%예요. 91%. 상위 10%, 150명 중에 10명이 얼마나 했을까요? 50%? 2억 3천. 그렇죠? 범죄에서 거의 이제 맞추시네요. 74%입니다. 15명이 2억 3천을 하는 거예요. 그죠? 8월 달에 볼까요? 한 달만 봐서는 모르니까 8월 달에 2억 4천을 했습니다. 상위가 얼마? 2억 1천을 하는 거예요. 몇 프로예요? 86%. 10%는 상위 10%는 64%. 7, 8월 달은 썸머라서 그렇다 쳐. 그렇죠? 썸머 때는 파트너님들이 막 좋은 여행지 가려고 막 난리 치시고 우리 집은 썩 그렇지는 않은데 9월 달은 어떻게 됐을까요? 1억 8천 했어요. 이때 상위는 어떻게 69%. 무슨 말이냐? 평균을 내면요. 3개월 평균을 내면 7, 8, 9월 동안 전체가 7억 4천을 냈는데 상위 20%가 6억 5천. 88%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상위 10%가 60%.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금융회사는 보험회사는 파레토 법칙이 적용됩니다. 누가 잘한다? 상위 20%, 10%가 훨씬 잘하는 거예요. 모두가 잘할 수 없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뽑아야 된다? 막 뽑아야 돼요. 대량 뽑아야 되는 이유는 전 여기 있어요. 누가 잘할지 몰라요. 우리는 사람을 거르지 않고 뽑아요. 그죠? 제가 그냥 가끔 얘기하는데 제 조카가 그 부산대 나와서 부산대 취직했는데 통계학과 나와서 취직했는데 내가 그때 깜짝 놀랐어. 20명 뽑는데 몇 명이 지원했을까요? 4년 전이야. 4년 전. 3년, 4년 전에. 20명 뽑는데 몇 명이 지원했을 것 같아요? 은행은 요즘 많이 선호하잖아. 20명이니까 200명? 2,000명? 3, 4천 명? 2만 명이 왔어. 무슨 말이냐?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요즘 잘 나가는 무슨 은행,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 이런 데는 어떻게 와요? 이렇게 미친 듯이 와요. 선호하는 직장이니까. 그러면 은행 같은 데서는 사람을 어떻게 뽑아요? 걸러서 뽑는다니까? 그죠? 제 조카가 제일 학력이 거기서 나잖아. 제가 보니까. 들어보니까. 다 뭐 영고대, 서강대 이런 데야. 그죠? 근데 이 얘기를 들은 이유는 우리는 걸러서 뽑나요?
아니잖아요. 누가 상위 20%인지 알 수 있나요? 상위 10%인지 알 수 있나요? 그러니까 막 뽑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량을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지점장으로서 관리자로서는 힘들어요. 너무 많이 들어오면 중간에 계속 나가야 되니까. 근데 누가 잘하는지 알 수 없잖아요. 어떻게 면접만 보고 판단해요?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량 도입해야 된다. 라는 철학이 전 여기서 오죠. 파레토 법칙이다. 상위 20% 업적자가 지점 실적의 88.2%를 차지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7가지 질문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돈을 법니까? 돈이 돈을 법니까? 돈이 돈을 번다고 생각하면 조직 비즈니스를 하셔라. 왜 신한라이프는 SM 대신 ESL의 헌칭으로 바뀌었을까? 방점이 어디에 있다? 영업이 아니라 도입에 있다. 일 잘하는 사람도 도입하라고 길을 열어준 거다. 세 번째, 리크루팅으로 어떤 소득이 발생할까? 그죠? 네 번째, 도입이 정말 돈이 될까? 아까 보여드렸죠? 똑같은 조건인데 3,600이나 더 받았잖아요. BOL 유세인지 모델을 어떻게 설명할까? 말씀드렸죠. 자기 얘기를 해라. 내가 이 회사에 온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여섯 번째, 계약의 골든룰. 한 번 얘기해서 안 하면 어떻게 한다? 버려라. 도입을 얘기했는데 안 한다? 안 들어온다? 어떻게 한다? 계속 만난다. 일곱 번째, 파레토 법칙과 롱테일러 법칙. 뭐가 맞다? 여기는 파레토 법칙이 지배하는 곳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엔딩입니다. 이제 뒤에 있는 분 바로 이어서 할 건데요. 소개하고 내려가려고요. 24년 12월 5일 날 공진팀 교육 임무였어요. 죄송합니다. 그때 공교롭게 제 생일이었어. 12월 5일 날. 그래가지고 요 네 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이제 이 네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저 이어서 강의할 건데 희한하게 좀 민망하지만 제가 그냥 그대로 토시 하나 안 고치고 그대로 가져왔는데 제가 에버노트에다 이런 글을 썼어요. 12월 5일 날 이제 교육받고 있고 12월 9일 날 시험 쳐서 붙었어. 12월 9일 날 내 에버노트에 일기 쓰듯이 가끔 쓰거든요. 메일은 안 쓰고 에버노트에 뭐라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합격 소식을 듣고 당시 에버노트에 했던 메모입니다. 그죠? 이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왠지 저는 그냥 이게 촉이 있잖아요. 여기다 승부를 봐야 될 것 같다는 느낌. 공진팀을 키워야 돼. 이제 100명이다. 혼자서 케어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상현, 김현, 부지점장님들입니다. 박사 외에 교육 잘하는 선수가 필요하다. 조직을 육성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육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서 성장시켜야 한다. 이게 승부처다. 상위 20%가 전체 매출의 80%를 기여한다는 파레토 법칙은 옛말이다. 이제는 상위 1%가 99%를 기여할 것이다. 집중해라. 상위 1%에게 모든 것을 걸어라. 이런 얘기를 제 일기장에 써놨어요. 그때 그 심정으로 이분들에게 저는 나름 집중하려고 했는데 물론 그분들은 만족 못하실 수도 있지만 집중하려고 했는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점 이서영 ESL님을 모시고 강의 듣겠습니다.